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걸 얼마나 잘해 주시냐, 얼마나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은 항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CT와 MRI, 그리고 방사선 설계를 위한 마스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CT를 또 찍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항암 결과를 보기 위한 CT와 MRI, 그리고 마스크 제작을 위한 CT, 이렇게 두 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항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CT와 MRI는 제 기준으로는 3사이클 1주차에 예약이 잡혀 있었고요. 3사이클 1주차라서 뭐 크게 문제 없겠다 싶었는데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CT를 찍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일정을 보니까 1주차에 시스플라틴이랑 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CT 일정이 잡혀 있는 겁니다. 와, 원래 항암하고 나서 당일보다도 다음날이 가장 힘들거든요. 아시다시피 막 구역감도 심하고 뭐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약물도 아직 막 몸에 다 돌고 있어서 막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만으로 24시간도 안 돼서 그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생님한테 빠르게 진료를 잡아서 변경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거는 좀 일정이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일주일 후에 2주차에 이제 젬자 30분짜리를 맞게 되는데, 그 정도면은 지금 항암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기도 하고 그 젬자를 맞기 전이니까 또 부담이 가장 없을 때라고 생각해서 좋은 스케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으로 했고 저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 병원에서 잡아주는 일정을 대체적으로는 잘 따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항상 나한테 최적화된 스케줄은 아니에요.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정을 잘 맞춰주긴 하는 거지만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진료는 또 따로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다 하나하나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하루 바로 다음날 이 CT랑 MRI가 대학병원에서는 굉장히 예약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 이렇게 스케줄 조율을 하다 보니까 뭐 이때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넣은 건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항암하고 바로 다음날 CT를 찍는 거는 굉장히 몸에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억지로 하면서 막 구역감 느끼면서 CT를 찍다 막 구토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면은 미리미리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거 내가 맘대로 바꿔도 되나라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바꿔도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되고 의사 선생님도 공감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항상 병원에서 다 해주는 거를 믿고 따르되 무조건 생각 없이 잊고 따라갈 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다 찾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사이클 3주차 때 또 별도로 방사선 마스크 제작을 위한 CT 촬영을 진행해요. 이때도 저 같은 경우에 뭐 일반 CT랑 똑같다고 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CT를 찍는 거는 똑같아요. 뭐 조영제 넣고 몸에 퍼지고 이런 건 비슷한데, 다만 갑자기 뜨거운 그 얼굴 형태의 그런 뭐 플라스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뜨겁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 얼굴에 확 덮어요. 그게 이제 머리부터 목까지, 한 어깨 위까지 그렇게 와가지고 뜨거운 게 이제 얼굴을 감싸게 됩니다. 뭐 놀랄 정도로 뜨겁진 않아요. 그냥 살짝 체온보다 높은 정도고, 체온보다 높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 비슷한 정도고, 그냥 따뜻하니 뭐 나쁘지 않다 정도고,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만히 있어야지 내 얼굴에 맞는 그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잘 만들어야지 방사선을 보통 평균적으로 한 28번에서 뭐 많게는 38번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0번을 했고요. 근데 그 기간 내내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 나도 가만히 내 얼굴이 정말 잘 맞도록 그 가만히 있고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딱해질 때까지 뒀다가 떼면은 이제 뭐 마스크 형태가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가지고 추후에 사용을 하는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교정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치과 가면은 막 교정기 뭐 본 뜰 때 이렇게 물컹물컹한 거 입에 넣잖아요. 여기서도 그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사선 할 때 마스크로 고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입안에 물고 있는 게 필요해요. 이를 이제 악 물고
그 밑에다가 기계 밑에 혀를 내려놓고 있어야지 혀 데미지도 없을 거고, 방사선을 할 때 아무래도 그 혀가 막 자꾸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입안도 막 좀 구조가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그 혀 장치도 있고 마스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를 찍을 때는 그 두 개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찍은 결과물을 가지고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께서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사선을 쏠 때 문제가 두경부암의 방사선이 사실 최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들도 인정한 그 최악의 암, 뭐 두경부암, 비인두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하루 종일 집중하고 쓰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눈, 코, 입, 뭐 목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모두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방사선을 쏘게 되면. 암세포를 뭐 최대한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쏘겠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샘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뭐 구체적인 부작용이랑 그것들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또 다룰 거고요. 지금 관점에서 집중을 하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고 정말 암에만 조사하고 그런 능력들은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께서 설계 능력에 따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걸 얼마나 잘해 주시냐, 얼마나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암은 이제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이 명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과정이 거의 대부분 환자가 다 없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방사선이 치료의 꽃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을 잘 쏘려면 선생님의 능력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최고의 방사선 설계 선생님이 누군가 막 검색을 해보고 저한테 또 물어보고 뭐 주변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최고의 선생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뭐 공식적으로 랭킹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그 뭐 대형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면은 다 믿고 따라가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에도 이제 큰 병원들은 선생님들 능력이 많다면 잘 하시는 분도 많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A라는 대형 병원에서 내가 잘 하고 있는데 B라는 병원도 또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유명한 것 같아. 그래서 B라도 가서 이렇게 빨리 좀 더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지금 방사 선생님 중에는 뭐 또 내가 최고의 뭐 경험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거나 또 그러면.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암 치료자의 이제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도 뭐 서울에 있는 그 큰 대형 병원들에서 여기가 좋대요, 여기가 좀 더 좋대요, 여기가 뭐 대부분 우리 뭐 이 카페 회원들은 이 병원에서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있지만 그 외 병원에서도 충분히 경험이 많고 좋은 선생님들과 했던 분들은 뭐 완치도 해가지고 잘 지금 살고 계시고 뭐 문제 없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뭐 믿고 따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께 부담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암 치료하면서 제가 막 제가 되게 절실해요, 뭐 꼭 치료 뭐 저 살 수 있을까요, 치료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믿고 그냥 따라갔는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방사 선생님한테 엄청난 부담을 드렸어요. 이 설계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갔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아직 되게 젊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담을 드리기 싫은데 설계하실 때 정말 이미 뭐 증명되셨고 경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제 설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제가 완치가 되더라도, 완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완치가 되더라도 이 부작용 때문에 평생 너무 엄청난 고통들을 견디고 있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저는 좀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서 삶의 질을 좀 높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약간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또 선생님도 웃으시면서 진짜 좀 느껴지네요. 저도 그리고 사실 젊은 환자들을 볼 때 이렇게 가장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든 더 좀 신경을 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더 이렇게 쓸 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막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장애들이 오고 이러면은 본인도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항상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환자로서도 신뢰가 더 가고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선생님이랑도 지금까지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또 엄청 쾌활하세요. 너무 막 오면은 오셨어요 이러면서 되게 잘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 앞에서도 제가 강조한 적 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또 제가 별도로 또 다루는 게 맞기 때문에 방사선 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